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주변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 시장 어떤 평가를 내리면서 어떤 좀 큰 틀에서의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시장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의 조정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나치게 높아져 있던 기대감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조정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주가의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실적 조정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매크로 측면에서도 기대감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조정이 이미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기대감에 거의 절정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G2 모멘텀 측면에서는 아직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유효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 자체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로 판단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지나친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 국면은 나타날 수 있지만 박스권 내에서의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건 3월 이후,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해 가지고서는 상방향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2014년 연말 정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기대감의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기, 그러니까 매크로 측면에서도 기대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G2를 또 살펴봐야 할 텐데 약간은 좀 다른 양상이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경제 지표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레벨이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 그거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경착륙 우려하고 그림자 금융 우려지만 사실은 2014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중국 경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말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유럽 PMI 지수가 50%를 상회하면서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 유럽이 살아난다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제 2013년 4분기 GDP가 발표되면서 상당 부분 희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림자 금융 같은 부분도 사실은 2013년 초반에도 현재와 똑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악재라는 것 자체가 한 4, 5년 지나서 표출될 수 있는 악재라고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기대감이 완전히 바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제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충족하는 모습이지만 현 시점부터는 약간씩 의구심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계속해가지고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괜찮아지는 모습이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기대감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것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기대감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이어갈지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는 일단은 기대감의 조정은 상당 부분 진행된 걸로 보고 있지만 예. 미국 기대감이 절정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의 경기 상황을 보면 각국의 정책 문제와 강하게 경기가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부채 한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강한 조정을 받았던 국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난다면 이 역시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말 발표되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하고 또 중국의 3월 5일 날 발표되는 전인대를 보시면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기대감은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뚜렷한 악재가 없다면 2월 11일과 13일에 자넷 옐런 신임 총재의 연준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앞서서도 쭉 중장기적으로도 지수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시장이 뚜렷한 펀더멘탈 훼손 없이 기대의 조정만으로 약세를 보였다면은 필요한 대응은 사실은 약세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 확대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신흥국 위기는 사실은 펀더멘탈 상의 위기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면은 경기 민감주나 비민감주 아니면은 뭐 어떤 차별화된 뭐 전략을 통해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중간재적 성격을 가진 업종들 이런 업종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한국 시장이 신흥국 시장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부각됐던 이유 자체도 한국 시장이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약간은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신흥국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경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접근하실 때도 중간적인 업종에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업종으로 보시면은 육지 운송, 예. 육지 운송이나 내구 소비 또 소매 항공, 은행, 미디어, 음식료, 비철금속 등의 업종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종목에서는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게 S1이나 LS, KCC 이런 약간은 애매모호한 예. 업종, 중간 영역. 종목들, 예,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또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신흥국 위기 속에서도 만약 위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신흥국에 대한 위기 문제가 계속해서 테이퍼링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열릴 때마다 또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FOMC가 앞으로 열릴 때마다 이렇게 신흥국 위기가 다시 부각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12월에 이어서 1월에도 100억 불로 테이퍼링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줄여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런다 하면은 시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연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100불로 나가주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훨씬 쉬운 입장이고 네. 또 신흥국 위기로 관련했을 때는 사실은 환율 변동이 꼭 테이퍼링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펀더멘탈상으로 그 나라의 경기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은 환율이 약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이 외환보유고가 적은 국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회복돼 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펀더멘탈 상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증시의 주변 여건들 알아보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